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는 듯 보입니다. 젊은 날에 복잡했던 고민들이 정리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줄 알게 되죠.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을 다스리는 일,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른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또한 군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고도 하셨죠. 이러한 성현의 지혜는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침묵이란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이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수양이고 타인과 자신을 모두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한 일이 있으면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친구들과의 추억, 연인과의 달콤한 순간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꺼내놓곤 했죠. 그때는 그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얹혀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흘린 말들이 때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선의로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진심을 담아 전한 이야기가 왜곡되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아다녔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들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던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나약함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고 내 사연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부부 간의 다툼 같은 것들을 털어놓았을 때 그 순간은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 가족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흥미거리일 뿐, 진정한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화제가 되고, 때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에 대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침묵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이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을 남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투명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경계선을 긋는 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혼자 간직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섬세한 문제들,
자녀들의 실수나 아픔,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님의 건강 문제, 형제자매 간의 다툼 같은 것들은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가족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 투자에 실패했다는 말, 사업이 어렵다는 말들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때로는 기회를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영역입니다. 자신의 병세나 가족의 질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동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약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들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학창 시절의 성과, 젊은 날의 성공담, 옛날의 인기나 명성 같은 것들을 자주 꺼내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더욱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당사자에게 전해질 수 있고 나 자신도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경직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깊이에 있지 넓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라는 서양의 격언도 있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서도 침묵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말 많은 집에는 장마가 든다는 속담이나 입은 화의 문, 혀는 몸의 재앙이라는 교훈 모두 말의 위험성과 침묵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과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과 인격으로 세상에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깊은 성찰과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역사 속에서 말로 인해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언으로 목숨을 잃거나 경솔한 발언으로 가문이 몰락하거나 불필요한 말다툼으로 평생의 원수를 만든 경우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소통의 방식이 달라져도 말의 힘과 침묵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소극적인 태도라고 오해합니다. 말할 능력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말을 자제하는 것, 상대방의 도발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엄청난 내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교훈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로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 않으며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대신 자신의 행동과 태도로 일관된 모습으로 시간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존재감은 남다릅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인정받으며 변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습니다. 그들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이 많은 사람,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요? 그들의 말이 과연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말의 가치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빈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말의 가치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의 침묵에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던 사람의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불안함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온 세상에 알리고 싶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받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에 따라 행동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과연 그 말들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억울함을 하소연한다고 해서 억울함이 사라질까요? 불안함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불안함이 해소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란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 중심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급하게 반응하고 싶었던 일들이 사실은 그리 급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말로 채우려 했던 공간을 내면의 고요함으로
깊은 성찰로, 조용한 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 말들 속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깊이 있는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정적을 불편해해서 무의미한 말들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진정한 침묵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도 무언가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침묵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하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의 힘은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저 고요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모여서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우리의 침묵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바로 침묵의 가치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 보여주고, 내 가치는 내 주장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여유가 생겨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급하게 해명하려 들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즉시 반박하려 하지 않으며,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의 침묵은 아름답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젊은 날의 조급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려는 성급함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고요한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극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것, 조급하지 않다는 것, 침착하다는 것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묵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바로 입을 열지 말고 3번 정도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이 말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흥분했을 때 하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하룻밤 정도 시간을 두고 나면 그때의 감정이 얼마나 일시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침묵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설령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즉시 반박하지 말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상대방에게도 깊은 인상을 줍니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묵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바로 입을 열지 말고 3번 정도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이 말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흥분했을 때 하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하룻밤 정도 시간을 두고 나면 그때의 감정이 얼마나 일시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침묵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설령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즉시 반박하지 말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상대방에게도 깊은 인상을 줍니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침묵의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마세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하나의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SNS나 온라인에서도 침묵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글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상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나누는 것, 그것도 침묵의 한 형태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것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침묵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말로 인한 갈등이나 오해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가 없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느라 바쁠 때는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의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런 내적 성장은 외적으로도 드러납니다. 말수는 줄어들지만 말의 무게는 늘어납니다. 자주 말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는 일이 줄어들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말할 기회를 노리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만 하던 예전과 달리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수다나 잡담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침묵이란 품격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품격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절제와 인내, 성찰과 수양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묵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 감정에 휩쓸려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침묵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공자께서 강조하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른다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애쓰는 이 시대에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무능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말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말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침묵의 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급진적인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 말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말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고 반박하고 싶어도 일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완전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깐의 침묵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함부로 남에게 털어놓지 않도록 주의해 보세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입에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침묵의 평안을 느끼게 되며 침묵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더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더 조용한 존재감입니다.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울림입니다. 공자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른다는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말은 줄이고 품격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더 나은 선택, 더 지혜로운 선택, 더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채우려 했던 공허함을 내면의 충만함으로, 소음으로 가득했던 일상을 고요한 평온함으로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침묵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품격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